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베네치아 대 살레르니타나 축구와 관련하여서 베네치아는 사수올로 원정패 이후의 홈경기입니다. 그리고 살레르니는 리그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중으로 베네치아는 사수올로 원정에서 패배를 하였습니다. 피오렌티나를 잡아내며 기세를 올렸는데 베라르디와 프라세티 등을 앞세운 사수올로에게는 힘 한 번 쓰지 못했습니다. 세리에 중상위권 팀과의 전력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모습인데 오케레케 정도를 제외를 하면 상대 수비를 위협할 공격 옵션이 전무합니다. 그렇지만 홈 경기력은 인상적인데 최근에 홈 두 경기에서 토리노와 피오 등 만만치 않은 팀에게 모두 승점을 획득했습니다. 다음으로 살레르니는 엠폴리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최하위를 탈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반 20분 만에 3골을 내주는 등 완패한 홈경기였고 상대의 집중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라니에리의 골이 나오며 추격을 했지만 이미 벌어진 스코어 차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베네치아 살레르니타나 쿨리발리의 부상 속에 3선 전력이 떨어졌고 은완코의 한 방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승리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베네치아 팀인데 살레르니 상대로 지난 시즌 투보에서 모두 패배를 했지만 승격 이후에는 홈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암파두가 중앙에 나서며 수비 라인을 보호하고 있게 상대의 침투를 막아낼 것입니다. 살레르니는 리베리와 공고 등이 은앙코를 지원을 해서 공격을 이끌겠지만 불안한 수비가 발목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베네치아 FC 리그에서는 16위 패무분패, 직전 라운드 사수올로전에서 1대3 패패를 당했습니다. 앞선 피오렌티나 전 승리를 길게 잊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기며 낙승을 기대를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이 팀은 후방 제어가 잘 되지 않으며 수비진의 많은 숫자를 가져가지만 효과에 있어서는 미지근합니다. 선수들의 커버 플레이 부재와 라인 컨트롤 미숙이 잡음을 낸다는 것입니다. 베네치아 살레르니타나 이 두 곳에 있어서 베네치아는 그래도 공격은 꾸준합니다. 지난 리그 4경기에서 4경기 1득점씩은 올렸으며 오케레케가 엄청난 활동량을 가져가며 직전의 경기에서 오랜만에 골 맛을 봤고 이선의 아라무는 양질의 전진 패스와 크로스를 일선에 넣으며 힘을 보탭니다. 이 축구팀의 결장자는 레제리니 베르티나토 피오르디리노 바카데지 알리 밀리마키 연센 보칼론 즈고니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US 살레르니타나 리그에서는 21호 무패승 패패. 이 팀은 상대방에 비해서 전력이 떨어지는 곳으로 베네치아와 같은 승격의 팀이지만 패배율이 훨씬 높습니다. 후방 제어가 불가한 까닭으로 설상가상으로 현지 발표에 따르게 되면 베실리와 루게리 등 주력 자원들을 포함을 해서 수비진에서만 6명의 결장자가 존재를 합니다. 상대방의 강공에 휘둘릴 위기입니다. 그래도 이 팀은 공격 저항은 가능하며 플레이메이커 리베리가 부상을 털고 복귀를 해서 직전 경기에서 도움을 올렸습니다. 퍼포먼스를 빠르게 찾았다는 점이 불행 중 다행입니다. 베네치아 살레르니타나 그의 활약이 선결이 되고 일선의 결정력만 한층 상승을 하면 1득점까지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결장자는 구에리에리 기욤베르 보그단, 베실리 루게리 카페치 콜롬보 선수입니다. 최근에 기복이 심하지만 꾸준한 득점 생산에 성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살레르니타나가 난전을 유도를 하지만 공격수 수비수 밸런스가 이미 무너진 상황으로 원정에 대한 분리까지 겹쳤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수올로 원정에서 아쉽게 무너진 베네치아 팀으로 직전까지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하면서 좋았던 흐름도 이날 패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고 선제골로 리드를 잡기도 했으나 너무 일찍 동점을 허용을 했고 자책골로 역전을 당하는 등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경기입니다.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수비 집중력이 이날도 결국에는 발목을 잡았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홈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득점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비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들을 상대로는 꾸준히 골을 만들어내고 있고 승격팀답게 올 시즌 기본 목표인 잔류를 위해서 철저하게 역습형의 실리적 경기 운영으로 홈에서 토리노, 피오렌티나 등을 상대로 승점잡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레르니타나는 홈에서 같은 승격팀인 엠폴리에게 전반 13분 만에 3골을 허용을 하면서 수비가 무너졌습니다. 후반 만에 골을 터뜨리며 추격했으나 전반에만 사실점을 허용한 스코어 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한 골차 승부를 펼쳐오던 끈끈한 경기력도 이날 무너지며 수비 문제도 드러냈는데 중원 주력 자원들인 쿨리발리 듀오가 부상으로 이탈이 된 여파가 결국 크게 무너지는데 영향을 줬다고 보여집니다. 이들은 이번 라운드도 출전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 상황입니다. 폼에 비해서 원정 수비 폼이 좋지 않은 살레르타나로서는 이번 라운드도 전력 누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베네치아 살레르니타나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페치아 제노아 축구와 관련하여서 스페치아는 3부 원정에서 패배를 하고 난 뒤 홈경기이며 제노아는 토리노 원정 패배 이후에 스페치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스페치아는 3부 원정에서 베르데의 골이 나왔지만 분패를 하였으며 기아시의 자책골이 나왔는데 경기를 하는 내내 상대를 압도하였기 때문에 매우 아쉬운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살레르니전 승리 이후에 팀이 확실히 반등의 분위기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메즈오레와 살시도는 중원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최전방을 잘 지원을 하고 있고 은졸라는 벤치에서 나와서 프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노아는 토리노 원정에서 아쉬운 패배의 쓴잔을 들이켰으며 데스트로가 한 골을 더 뽑아내며 시즌 6-5골을 기록을 하였고 로벨라와 벨라미스트라로의 중원 지원도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득점을 뽑아내는 공격진과 달리 수비는 불안한 모습입니다. 스페치아 제노아 크리스토가 팀의 중심을 잘 잡고 있지만 다른 센터백 자리가 상대 침투에 고전 중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연패를 끊어내기 위해서 공격적인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난타전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승점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제노아 팀인데 원정이긴 하지만 스페치아의 중원에 대항을 할 수 있는 로벨라와 벨라미가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데스트로는 헐거운 스페치아 수비 라인을 두들길 수 있습니다. 판데프와 카이세도 등 벤치에서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제노아의 원정승을 노릴만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지아 칼초 리그에서는 17위로 패패패 승패 지난 라운드 3푸도리아 전에서 1대2로 패배를 하면서 앞선 살레르니타나 전 승리 분위기를 길게 잇지 못했습니다. 선전에 대한 가능성은 떨어지며 이 팀은 후반 불안이 심한 곳입니다. 최근에 리그 5경기에서 조합 12실점을 내줄 정도로 제어가 잘 되지 않으며 게다가 팀 발표에 따르면 에릭 멜카 세나 등 주전 선수들을 비롯해서 6명의 수비수가 부상과 각자의 이유로 스쿼드를 이탈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치아 제노아 이 두 팀에 있어서 스페치아는 상대 공세 제어에 애를 먹으며 멀티 실점 이상을 내줄 위기이고 그래도 이 팀은 공격 성과는 잘 나는 중입니다. 주포 운졸라가 일선에서 잘 버티고 있는 중이고 측면 조합을 이끄는 베르데가 꾸준한 득점 생산으로 힘을 보탭니다. 무득점에서 멈춰버릴 경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축구팀의 결장자는 에릭부터 시작을 하여서 키리오르 레카 아미안사나 은구이 만바 보우라비아 콜리 아구델로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제노아 CFC 리그에서는 18위로 무패. 이 팀은 상대와 유사한 흐름을 잇는 중이며 지난 리그 6경기 중에서 3무 3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상당하게 고전을 할 경기임에 틀림없는 곳입니다. 이들 역시나 수비 부상 여파가 크게 작용을 하며 현지의 소식통에 따르게 되면 주전 센터백 막시모비치가 부상으로 출전을 속단하지 못합니다. 팀 수비를 진두지휘하는 선수라 그가 빠지면 후방 라인이 급속도로 무너질 공산이 높습니다. 스페치아 제노아 클린시트 달성에 있어서는 허황된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윌선의 무게감은 상대보다 좋고 안정적이며 주전의 공격수 데스트로가 가공을 할 만한 득점 감각을 뽐내고 있고 측면의 조합과 이선 라인의 유기적인 패턴 플레이도 인상적입니다. 상대 무른 수비를 적절하게 공략을 해서 멀티 득점 생산 이상을 만들 전망입니다. 결장자는 막시모비치 바노이스덴 바니 라도바노비치 에르나니 카사타 선수입니다. 공격에 대한 성과는 잘 나고 있지만 후반 불안이 매우 심한 상태에서 건실한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힘이 듭니다. 제노와 마찬가지로 부진이 깊다는 점이 신경이 쓰이지만 최근의 맞대결 전적 우위를 통해서 승기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스페치아는 승격팀 삼프도리아 원정에서 살레르니타나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베르데 기라시 등 이선에 포진된 공격진의 폼은 나쁘지 않았으나 수비 불안이 문제였습니다. 올 시즌에 있어서 무실점 경기가 한 번도 없는 스페치아로서는 수비 불안이 이번 라운드도 개선 과제입니다. 홈에서는 강팀들을 상대로도 나쁘지 않은 경기를 하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제노아전에서 실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노아는 토리노 원정에서 선전을 했으나 전반부터 흔들린 수비를 극복하진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다실점이 잦다는 것으로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은 주포 데스트로가 현재 리그 득점 2위를 달리며 최상의 골감각을 유지 중이라는 것입니다. 원정인 만큼 스페치아를 상대로 무실점 수비를 기대를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잘 되는 공격으로 분위기를 반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스트로의 득점력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편이 아니며 크리스토 바스케스 카이세도는 공수에서 득점에 가담하는 선수들까지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하위권 팀들 중에서 가장 좋은 득점 폼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반면에 바나우스된 막시코비치 바니 헤르나니 등 부상으로 이탈된 선수들이 대부분 미드필드와 수비에 집중되어 있기에 다실점에 허용 중인 행보가 전력 누수와 관련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